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DXVX 주주님들 이 DXVX 같은 경우 현재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현재 제가 봤을 땐 좀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비만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미 약품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좀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이 DXVX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DXVX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기서 신임 및 가속화를 돌입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DXVX에서 GLP-1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현재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같은 부분은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과거에 좀 진행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크게 부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DXVX의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좀 이 기술력이 좀 약간 크게 부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임상을 진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약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는지 이런 물질 특허 제출이 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DXVX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. 이제 제가 아침에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663억으로 굉장히 낮고 그리고 어제 딱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샀지만 기관 외국인 물량 계속 팔고 있고 이 사모펀드도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몇 번 나오고 이 물량이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재 DXVX에 대해서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현재 이 중국 시장을 이제 필두로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이 성장성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지만 현재 한미약품이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GLP-1 기반으로 하는 이 HM152 이 치료에 대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차세대 이 3중 작용제로서 현재 좀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고 현재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은 됐지만 이 비만 대사 수준의 이런 부분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모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더 기대가 되냐 하면은 기존 이 한미약품 DXVX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. 한미사이언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경영에 대한 이런 좀 문제가 많았었죠. 그런 부분이 현재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 이 임종윤 현장도 또한 이 DXVX 같은 경우 이제 한미약품 출신인 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. 굉장히 핵심적인 멤버를 영입하면서 이제 DXVX 우리가 앞으로 이 흑자 전환하고 매출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 DXVX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또 무엇보다 이 DXVX가 이 한미약품하고 이 파트너십을 맺었고 핵심 인력 또한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DXVX는 우리가 좀 과거 이 거래 정지가 굉장히 컸습니다. 거래 정지가 굉장히 컸었고 주가가 이 상속에 관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여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 상단 부분에 매물이 많습니다.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 봐야겠죠. 또 과거의 모습 같은 경우 이 회계 처리와 수익의 적절성 그리고 금융부채 및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이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라는 이 사유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좀 이 2019년에 이 회계연도 재무제표 역시 비적정 이 의견을 받으면서 상패 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런 물량을 좀 털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 이 DXVX 같은 경우 이제 임 형제들의 이런 지분과 영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현재 이 형제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한미 약품 내에서 영향력을 좀 선보여야 되는데 좀 선보일 수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자녀에 관해 모녀에 관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죠.
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? 이 자금 문제와 이 상속세 간합 문제였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요소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좀 이제 최근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 라파스에다처럼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줬었는데 현재 이 DXVX가 좀 또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지 그런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가총액도 낮고 아직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상당 부분에 이 매물을 던지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지 좀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.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일봉상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역배열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 이 갭차가 정말 크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. 이 주봉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역배열 그리고 상당 부분 매물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주가가 정말 이 상한가가 풀리고 추후 안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추세 전환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당의 매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좀 유중에 대한 이런 우려도 나중에 정말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상 이 DXVX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 저도 정말 여기에 대한 이 비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정말 궁금하지만 현재 이 상속에 대한 부분과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굉장히 좀 크게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상 이 DXVX 함께 분석을 해봤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